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선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통영 고성 지역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통영 고성의 대표 산업인 조선업과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44곳이 성면이 검출된 위치를 누락한 채 성면 지도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을 발표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선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여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단일 후보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당히 승리해서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세력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은 탄성과 함께 오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심판을 받기 두려워 후보를 사퇴했고 정의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을 평가받지 않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산구민들은 반드시 이번에 자존심을 되찾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회피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중당은 노동 없는 단일화로는 제대로 한국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로 창원 성산 선거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영국 후보와 권민호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앞섭니다. 창원 성산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후보 단일화 때마다 보수 진영 후보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일화는 불완전한 진보 후보 단일화인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지가 불투명합니다. 한국당과 정의당의 이강구도 속에 각 정당 지도부는 창원에 상주하며 단일화 이후 요동치는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MBC 경남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 창원 공개홀에서 7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와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참여해 열띤 토론과 함께 자질 검증을 받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오늘 오후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돼 사퇴했고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통영 고성의 대표 산업인 조선업과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조선업 부활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전 국가산단의 새 조선소를 유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통영 고성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올가을에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안전 국가산단에 새로운 조선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이 밖에 C나 SB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과 고성 항공산업 육성, 그리고 아동응급실 설치 운영 등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조선업 회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동조선을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투자에 매입한 뒤 위탁 경영하는 방식의 통영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합작하여 새로운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그 별도법인이 성동조선소를 인수한 후 그 경영을 인근 대형 조선소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순신 공원에 해양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폐조선소 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그리고 고성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핵심 공약으로 해양연구센터 건립과 해양교육중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과 의지와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해놓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유사한 데다 대부분 기존에 나온 정책들이어서 새로운 지역 정책 발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가 창원 성산구 18만 3,934명, 통영 고성 15만 5,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경우 50대가 24.4%, 40대가 21.4%로 40, 50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2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통영 고성은 40, 50대가 39.6%, 60, 70대가 34.9%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젊은 층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국의 각 학교에선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학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성면 지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 학교 44곳이 성면이 검출된 위치를 누락한 채 성면 지도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함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작성한 성면 지도입니다. 붉은색으로 빗금친 곳이 성면 자재를 쓴 곳인데 학교 측은 본관 3층 복도와 실내 천장을 성면 자재로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작성한 성면 지도에 본관 3층 수학교실과 영어교실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주택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주택에서 그 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때 기본적으로 누락이 돼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는 2층 도서관 천장에 성면 자재가 쓰인 걸로 나와 있지만 2014년 교육부가 성면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만든 성면 지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4년 성면 지도에 아예 빠졌거나 일부 누락이 확인된 학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44곳인데 함안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 부실 조사 이후 감사원 지적 사항을 통보받은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전수 조사를 한 뒤에야 확인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은 만큼 교육청은 무성면 학교 인증을 받은 곳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수면 인증을 받은 학교도 포함하여 전면 재검증할 계획이며 재점검 후 교육부에서 추가 3중 검증을 연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 당시 조사기관이 부실하게 성면 지도를 만들고 교육청이 이를 방관하는 동안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WT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더 침투하고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엉터리 성면 조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 이제는 성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교권보호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교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올해 2월 말 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6천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교권 하락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습니다. 또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77건의 교권 침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대규모 명퇴는 결국 학교 교육력을 하락시키고 그것은 곧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학생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주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최근 경남교육청이 입법 예고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교육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선언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 치유와 복귀를 돕는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 행복버스를 운영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교권 상담, 치유 서비스까지 함께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권보호지원센터가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추진으로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창원 봉암유원지 특혜 의혹이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 정치권 실세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관련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시점은 5년 전인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던 김치롱 씨는 당시 창원시 의원이던 A씨가 현 예식장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가 봉암유원지에 예식장과 실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힘을 좀 써달라. 김 씨는 이 돈을 당시 정권 실세이던 정치인 B 씨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뒤 A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과 예식장 대표는 김 씨를 만난 적도 돈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돈을 받을 일도 없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한테 로비를 하겠습니까? 소질로 쓰네. 로비를 해석하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로비한 건 실무도 없습니다. 앞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올 초 김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예식장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째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고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 중지가 내려지면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건설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데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조직법을 당연히 따르겠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